개인들과 지금 기관 공매도 세력과 특히 우리나라의 공매도가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서 썼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가들이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나 그다음에 지금 방금 했던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정말 매수세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봤을 때는 특히 지금 8분 능선은 넘어선 거로 보입니다. 8분 능선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솔직히 안 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하고 지금 뭐 2차 전지는 조금 다른 부분은 있지만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런 논리로는 계속 좀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지 않나.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자, 오늘의 이 강은 가장 핫한 주제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같은 날 왜 이렇게 빠르게 제가 2번 연속 거의 좀 방송을 빠르게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조정인지 아니면 하락의 시작인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많은 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언급을 좀 드릴까 하고 자, 이 부분 하려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랑 그 다음에 이번에 초전도체 특히나 그 테마가 이렇게 옆으로 왔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에코프로가 60만 원대 조정을 받다가 150만 원까지 이게 되느냐? 그게 아니면 이제 폭탄 돌리기 하면서 이제 내려오면서 역대급 테마주 같은 결론을 맺느냐? 하면 이 역대급 테마주와 지금 비슷한 점, 아니면 2차 전지와 비슷한 점, 다른 점 이런 부분들이 본다면 지금이 어떤 부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상온 초전도체 LK99- 논란 일지. 자, 제가 지난주 방송 드렸던 이후에도 계속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자, 그 부분 좀 본다면, 자, 아시다시피 상온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2008년 7월 달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 설립을 했고, 2023년 7월 22일 날 이 아카이브의 관련 논문 2편을 발표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7월 30일에 미국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버클리에서 LK99- 시뮬레이션 결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미친 듯이 이렇게 된 거예요. 당연히 버클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노벨상의 메이커입니다. 그죠?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또 8월 1일 날 보시면 중국 선양 국립재료과학연구소에서 데이터 계산 결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뭐 중국말을 별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자, 중국 베이항대에서 자기 부상 현상 관찰되지 않아. 자, 엇갈린 반응입니다. 그리고 인도 국립물리연구소에서 보면 LK-9가 구현 불가하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좀 안 좋고 기업체도 그렇고 이 학회도 그렇고 별로 좀 안 좋게 좀 보고 있어요. 성균관대, 고려대, 서울대, 미국 아르곤 연구소, 프랑스 콜레지 로드 프랑스대에서 실험 중이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 게 이거였죠.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4일 상원 상압 초전도체에 대한 한국 연구대 주장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실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화제가 될 만한 연구는 나오지 않고 연구자들은 매우 회의적이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영향을 미쳤지 않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면 요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보면 이 LK-99를 둘러싼 학계 평가. 자, 먼저 긍정적인 보시면 이 중국 쪽에서 보면 마이너스 효과에 대해서 검증하는 데 성공을 했다. 그다음에 버클리 국립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기존 초전도체보다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체 그러니까 아예 정말 사기인 기술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얻고 자 회의적인 거 보면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이 초전도 온 학회에서 보면 입증하기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신카라마 사라마 미국 메릴랜드 교수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러니까 변수를 아직까지는 데이터에 대한 설득력이 있지 않다. 자 그리고 이 네이처 부분 앞서 얘기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수님의 개발사가 대단한 회사라고 보기도 어렵고 주가 적용 이슈 아닐까? 요런 부분을 이제 한수님 제가 이제 지금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 LK 관련해서 연구 개발에 공동 참여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죠. 김영탁 미국 윌리엄 메리데 연구소 같은 인터뷰에서 LK 관련해서
초전도 특성을 보여주는 신물제로 생각한다. 나는 이미 검증됐다고 보지만 아직 과학계가 정확한 실제를 모르는 만큼 이를 지켜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현탁 교수 같은 경우 제일 처음에 올렸을 때 이거는 나와는 조금 다른 의견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요 지금 얘기를 올렸거든요. 그러면 단순 얘기에서 사기일 수도 있고 사기 아닐 수도 있고 하면 이쪽에서 얻는 효과는 어떤 부분으로 해서 올렸느냐. 지금 보신다면 자 여러 종합들을 저지할 이경과를 보면 이게 한쪽에서 논문을 올리고 뒤늦게 관련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공동 의견을 모아서 올린 게 아니고 이 박사 올리고 공동체가 6명 되지 않습니까? 여기 올리고 여기 올리고 내용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좀 분산된 느낌? 이런 느낌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사기가 아니라면 이 회사가 지금 가장 강조한 부분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부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예전에 하우석 씨가 배아 복제 관련해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이십니다. 김 교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김 교수도 얘기하고 일부 긍정적인 쪽에서도 보면 특히나 기존의 좀 뭐 상원보다는 저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데이터는 없지만 샘플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실제 상용화까지 이루어지려면 대략 10년여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런 멘트가 전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실용화가 되려면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 이런 멘트 우리 정말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본 게 언제냐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래핀, 꿈의 소재라는 이 그래핀 같은 경우 처음에 엄청나게 떴었다가 이 어느 정도 뜨고 난 다음에 뭐냐면 자, 이 그래핀 관련해서 상용화 되려면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 지금 멘트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항상 보면 처음에 나오지 않고 항상 이렇게 올랐을 때 이런 멘트가 나온다는 게 저는 참 신기할 정도로 거의 똑같다는 게 저는 좀 그렇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자꾸 좀 늦추는 느낌은 좀 듭니다. 10편을 만드는데 최소 3일 정도 들고 이간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공통점을 본다고 하면 시간 끌기력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투자 좀 해라. 투자를 하면 우리 관련해서 특허했을 때 너희들 지분도 좀 들고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맥락이 계속 좀 강하게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번 주까지 하고 제가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논란이 가서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심층해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 기존에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런 논문 성과를 연구 성과를 발표할 때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통통신부도 있고 영국에 따르면서 이쪽으로 해서 검증을 거친 다음에 공식 발표를 했는데 왜 공신력도 없는 아카이브에 이거를 논문을 게재를 했느냐?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저명 높은 사이언스나 네이처의 표준 논문을 등재됐거나 국제사 특허를 출연했는데 이런 일반적인 루트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멘트가 있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자, 이번 논문을 완전 논문을 정식적으로 일부만 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가 나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자꾸 이렇게 제가 봐도 좀 이 맞추는 시, 그죠? 끼가 맞추는 식이 좀 아닌가 이렇게 좀 된다.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논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자, 지금까지 나왔던 초전도체보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온에서 가능성은 있다. 그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투자 유치가 지금 이 퀀텀에서는 가장 맞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우리가 해서 이거 성공만 하면 무조건 노벨상 감이라고 했지만 노벨상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지금까지 논란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초전도체 시대 계속 유지될까? 오늘 주가를 보면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렇게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이 초전도체 테마주 때문에 거래대는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게 2차 전지가
대장주 역할을 하다가 바로 이렇게 초전도체로 오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 1평균 그러면 27조 원을 넘었다. 2021년 8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시가 2020 어떻게 이렇게 갔다가 꺾이기 직전 이 부분하고 지금 비슷하다니. 그만큼 거래되고 폭증. 근데 지수는 내리는 아일랜드가 그만큼 지금 일부 테마 쪽에서 많은 거래량이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특히나 이 개인과의 대립을 강하게 이렇게 세고 팽팽하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은 이제 쫄딱 망한 케이스가 된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특히나 뭐 저는 증권회사부터 이제 좀 이렇게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 정말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면 어쨌든 이 투자 경고 정보에서 이게 2일간 40% 이상 오르자 서남의 매매 거래 정지가 하루 됐어요, 그죠? 1일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되었는데 그리고 또 그다음 뭐가 발표됐습니까? 이 서남 측에서 하도 오르니까 우리가 초전도체 관련해서 핵융합, 상용화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관련 기술을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자 우리는 뭡니까? 여기 보면 절대 온도 93K 섭씨 마이너스 108가 상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온 상압 초전도체 개발하는 주장하는 연구기관과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특히나 하루 거래 정지가 됐죠.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하루 거래 정지될 때 이때부터 우리 일명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쪽에서 뭐냐 하면 이게 신의 영역이에요. 솔직히. 그만큼 급등락이 엄청 심한. 근데 보시는 대로 전일 플러스 해서 13,7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선한 같은 경우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오늘 15,430원까지 갔다가 한 방에 이렇게 쭉. 여러분들 자 15,030원까지 갔다가 오늘 지금 저가가 얼마냐면 8,830원이에요. 지금 하루 만에 거의 반 토막 가까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특히나 지난 방송에서 제가 여기는 글씨를 1000% 이렇게 쓰고 말로는 제가 이렇게 100% 이렇게 했더라고. 그게 1000% 오는 주가들, 특히 이렇게 하루 거래 정지되는 주가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이런 변동성이 좀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단기 쪽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속 주가를 볼 수 없는 분 같으면 거래 정지된 이후에는 이제 초전도체 테마는 나는 이제 보지 않아야겠구나.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자 어쨌든 오늘은 많이 내렸지만 지금 보시면 전일 같은 경우 텔리필드, 그다음에 국일신도, 자 유진로봇, 신성델타, 서원 5종목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제가 표시드릴 때 다수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초전도체 관련해서 전혀 공부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진로봇은 그게 아니죠. 무슨 관련주입니까? 여러분들 로봇 관련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빼고 한다면 4종목이 전일 상한가가 지금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지만 4종목이 상한가 갈 정도로 그만큼 압도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셨다. 근데 하나 또 뭐 있습니까? 서원 같은 경우도 상온 초전도체 관계가 전혀 없다고 불쾌한데도 불구하고 상한가. 서원은 어떤 종목입니까? 합금 비철금속이죠. 비철금속이다 보니까 구리 연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뭐 국일신동도 그렇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남을 제외하고는 초전도체 관련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한번 이렇게 테마주가 불 때는 상관이 있든 말든 관련만 되면 올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특히나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이십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주가 흐름이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그죠? 역시 서남이 보시면 이렇게 해서 가장 1만 원이 아니고 얼마까지 올라서 15,000원대까지 올라갔었고 좀 덕성, 모비스, 파워로직스까지 그죠? 오늘은 다 급락을 했지만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나 보면 2차 전지가 가고 이제 초전도체 올까지 전일까지 제가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런 부분들 극초원 초전압 작동 가능한 것이 초전도체 구현인데 이게 상온 상압되다 보니까 전력 시스템에 일단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초전도체 시대가 계속 올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차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도 한 6배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600% 정도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여기서 다 150만까지 가더라. 여러분들 혹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정받았을 때 사면 어떨까 이렇게 좀 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남 주가 이렇게 또 거래량 이런 거 평가했을 때 지금 이 초전도체는 어떻게 됩니까? 폭탄 돌리기. 자, 계속 급등하면서 언제 하락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주식을 바로 이 폭탄 돌리기인데, 이 폭탄 돌리기의 가능성에 51%를 두고 싶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2차 전지와 초전도체 테마의 다른 점이 있다는 부분. 이 점을 보신다면 좀 더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초전도체 테마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2차 전지 업종은 내려왔고 완전 주도주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초전도체가 주도되니까 올라가느냐? 오늘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나 일부 2차 전지 업종은 또 올라갔기는 올라갔습니다. 그죠? 올라가기는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로 초전도체도 그렇고 좀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2차 전지와 초전도체 쉬어가는 구간은 분명히 좀 다른 점은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데요. 최근 이 에코프로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관련해서 한 3개월 정도 리포트가 안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 증권사의 전문가 보는 눈이나 그리고 최근에 이 배터리 아저씨 관련 보는 시가 분명히 좀 달라요. 분명히 좀,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 부분들을 증권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왜 개인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 좀 하시죠. 왜 배터리 아저씨 저렇게 공식적으로 얘기 못하나? 그러니까 증권사 전망 리포트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증권사 전망하는 리포트들은 여러분들 좀 다른 점이 있냐면, 물론 그쪽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좀 부조리라고 할까 좀 악습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터리 아저씨가 보는 부분하고 수치화된 통계화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좀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면, 제 에코프로가 같은 경우 오늘 지금 제가 잠시 장중에 봤을 때 이게 28조의 시총이에요. 여러분들 기아차가 31조입니다. 기아가 31조, 이 에코프로가 28조예요. 근데 기아차의 이 올해 지금 이 영업이익이 얼마 정량하냐면 11조예요. 성장성이 아무리 보였지만 특히 에코프로 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이 70% 차지하거든요. 얘는 지금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7천억입니다. 근데 한때 이 기아차 시가총액을 이 에코프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섰어요. 한때 150만 원 갈 때. 그러니까 저는 증권회사의 그 전문가, 이 리서치 팀이나 이런 전문가들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들? 아니 11조 대 7천억이에요. 11조 대 7천억. 말이 아무리 에코프로가 정말 30년까지 는다고 하지만 11조 된다는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봐요. 자, 그렇게 되면 또 기아차 같은 경우 실적이 안 납니까? 영업이익이 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늘어나. 그런데 에코프로가 계속 늘어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설명을 될 수가 없는 분이었다. 그러면 리스크 측면을 감안했을 때 증권사 리포트를 이런 리서치 팀에서는 이렇게 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까 에코프로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지만 에코프로의 적정 가치는 14조 3천억이다. 그런데 현재 시총은 30일, 지금 조금 줄었지만 내려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장성이 부각되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지금 시장 중에 현대모비스 비교해도 그렇고 기아차 비교해도 그렇고 다른 어떤 것을 비교해도 지금은 성장성 부각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기호님이 주린이인데 듣다 보니까 어렵네. 어렵습니까?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 특히나 잘 비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시총 관련해서 비교도 제가 언제 한번 뭐 1강이 되든 2강이 되든 한번 언급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서 투자 하향 의견도 잇따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히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1%밖에 안 늘었다고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자, 수익성이 점점 이렇게 수익성이 지금 이렇게 가다가 잠시 멈추는 시기에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좀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2차 전지 테마들, 자, 2차 전지 테마들 같은 경우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를 되지만, 자, 에코프로 BM 같은 캐파가 100만 톤 이상이 된다면 확대가 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100만 톤까지 반영한 수준만큼 주가가 올랐다. 근데 이게 100만 톤 이상 된다면 이렇게 조정을 받겠죠. 100만 톤 이상 되면
이렇게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그러면 여러분들 리서치 말이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 아시아 하는 말도 분명히 맞는 것도 아니지만 이 에코프로 BM 캐파가 100만 톤 이상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배터리 3사들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수주 현황을 보면 100만 톤 이상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이 에코프로의 지금 캐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100만 톤 이상 하려면 분명히 그 전에 뭐가 나옵니까? 공장을 다시 늘린다, 아니면 새로 짓는다, 캐파 확대하는 기사가 나와야겠죠. 캐파 확대하는 기사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캐파 확대될 때 하면 돈이 들어갑니다. 이 공장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분명히 또 돈이 자금이 하면 이 자금을 지금 7천억 버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관련해서 CB나 BW 할 것이냐, 아니면 유상증자를 할 것이냐, 이런 공식 하면 3자 배정을 가지면 일반 주주를 한다면 유상증자하면 주가는 다시 좀 내려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세라고. 중요한 건 주가가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런 흐름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내가 내렸을 때 하면 나는 돈이 생기면 오히려 더 넣겠다. 그러면 캐파가 100만 톤 이상 되는 게 내 눈으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과 이 에코프로를 보신다면, 실적을 본다면 역시나 그죠? 항상 1000% 나는 주식들은 대부분 이런 형상을 보여줘요. 실적 부분들이 정말 엄청난, 에코프로도 여기서 이렇게 본다면 정말 엄청난 실적 부분들이 증가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죠? 분명히 좀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도 우리 코로나 때 그죠? 엄청난 부분들이 있었고, 여러분들 아시는 삼바라든지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성장기 때 보면 항상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항상 50% 이상, 이런 기업들이 정말 이렇게 꾸준히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그렇고 2023년에는 좀 주춤. 그렇다는 얘기는 2023년에 언젠가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체리님이 거래도 공개수 쉐어버튼 특허 등록으로 죽서서 개죽이 되는 한국 특허 중국과 미국에 뺏기게 되는 멍청한 짓을 했는데, 지금 이런 기사도 지금 체리님이 지금 특히나 이 미국 쪽이 특허 뺐는데 정말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에 비해서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오늘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잠시 주제를 좀 바꾸려 한다면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은 특히나 오늘 그 김현탁 교수 쪽을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김 교수 내피셜입니다. 내피셜이지만 미국의 4대 IT 기업 중에 하나도 지금 이 상호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이 4대 기업이 어디냐면 구글, 애플,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MS, 그다음에 아마존, 4개 회사 중에 하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 특허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특허 부분은 잘 모르지만 제조나 기술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을 싹 빼서 특허를 먼저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은 삼성 SDI도 그렇고 화케도 그렇고 선을 지금 싹 긋고 있지 않습니까? 좀 안타깝다는 부분은 조금은 있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개인들과 지금 기관 공매도 세력과 특히 우리나라의 공매도가 좀 문제입니다. 결국 부정적인 보고서 썼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가들이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나 그다음에 지금 방금 했던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정말 매수세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봤을 때는 특히 지금 8분 능선은 넘어선 거로 보입니다. 8분 능선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솔직히 안 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하고 지금 2차 전지는 조금 다른 부분은 있지만,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런 논리로는 계속 좀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지 않나. 그런데 어쨌든 지금 초전도체와 지금 2차 전지 쪽이 확실히 다른 부분은 기술의 실체가 있다 없다도 있지만, 2차 전지 부분은 이렇게 지금 성장세가 이렇게 가파르게 계속 올라간다는 거. 그렇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캐파,
100만 캐파가 넘어서 버리면 다시 한번 고도 성장.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솔직히 조정을 받아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번 들어가는 부분. 근데 이 조정이 조금 더 다운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 저번 초전자 반응을 했을 때 이런 그 소재 기업도 좋지만 저는 지금은 오히려 배터리 쪽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배터리도 좀 넣고 소재 기업도 같이 넣는 이런 분산 투자를 하신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러면 이 초전도체 2차전의 다른 점, 자 보시는 요번에 대장주인 서남도 한번 보시고, 자 특히 두 회사 공통점은 뭡니까? 우리는 초전도체 관련 기술, 특히 상온상압하고 전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실적 한번 보십시오. 완전 다른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가 또 항상 뭘 뜻하냐 하면, 여러분들 뭘 뜻하냐 하면, 지금까지 신기술 테마죠. 똑같아요. 2차 전지하고 다른 특성이 있어요. 실적 부분들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기술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런 두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좀 이렇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나라는 조금 외국에 비해서는 일단 한번 해보고 여기 되냐 안 되냐 이건데,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반도체 기업도 그렇고 학회도 그렇고 거리두기를 둔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돈이 되고 확실한 아이템이 있다면 이런 삼성이라든지 LG 쪽이 이 회사를, 이 초전도체를 가만히 놔둘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 테마주와 그 다음에 초전도체 테마주 좀 다른 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역대 신기술 테마 관련해서 최후를 한번 본다? 언론사에서 좀 얘기는 나왔더라고요. 가장 이제 부각되는 거는 투자 부분에서는 하우석 사태 일어났던 부분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넷플릭스의 킹 오브 클론이라는 이 관련해서 지금 넷플릭스 나왔지 않습니까? 크리 오아시아의 국내 강아지 복제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최근 근황이 나타났는데, 이 당시가 벌써 20년이 되었거든요. 벌써. 근데 자 보시면 리더스 코스메틱, 예전에는 산성 PH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지금의 초전된 서남이라고 보시면 이 대장주인데 2004년에서 2005년까지 해서 10배 이상 급등을 했어요. 이 항우석 교수가 배아줄기 세포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이때 2005년 되면서 이제 이 복제 논란, PD 수첩이었습니까? 그죠? 거기에 나오면서 PD 수첩이 거의 사장된, 완전, 왜냐면 그 당시에 그 항우석 씨가 완전 거의 신적인 존재, 야, PD 수첩 너 따위들이 뭔데 깎아내리고 이렇게 난리가 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이, 여기서 일했던 한 사람이 제보를 해서 이 실상에 바꿔지면서 이제 완전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제 내려왔는데, 이때 그게 또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줄기세포, 물론 지금 논란에서 보면 이때 이 관련해서 했으면 우리나라도 지금 줄기세포에서 한 단계 더 레벨을 했는데, 이 하우스 때문에 우리가 줄기세포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내려갔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때 공통점이 뭐냐면 이 기술이 성공하는데 시간이 10년 이상 소요가 된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 기술 관련해서 진짜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지금처럼 똑같아요. 샘플인 거예요. 샘플 하나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때 항우석 씨가 가장 했던 부분은 투자 부분. 항우석 씨가 그렇게 아닌 걸 진실을 하면서 했던 가장 큰 부분이 투자 부분이다. 그래서 이 항우석 씨 관련 이후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10년간 넘게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산성 PC가 흑자 기업이 아니고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또 하나가 이거 같아요. 남북 테마주. 이 남북 테마주 관련해서 그때 나온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남북 테마주가 되면 항상 우리 언론이 저는 좀 문제가 돼. 이때 되면 이 경제 효과가 100조가 넘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날 자 상한가만 64개가 올라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뭔가 분위기는 좋았지만 아직 확인된 바 없는 경제 효과. 최근에 이 잼벌린만 해도 경제 효과가 10조 가까이 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이 잼벌이 그전에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도,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경제 효과 어마어마하지만 경제 효과 없다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항상 뭐가 이렇게 나오면 언론에서 너무 설레발을 무슨 경제 효과가 얼마나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2차 전지도 경제 효과가 올라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는 거. 근데 2차 전지 기술이 확실했지만 지금 초전도체도 그렇고 그래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지 않다.
그때 가장 대장주가 어떤 거였어요? 아난티였죠. 그래서 남북 관계 개선되면 백주 효과 나타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짐 로저스, 그죠? 이 짐 로저스가 아난티를 투자했다는 이런 걸로 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했는데, 역시 이때도 동반됐던 건 뭐였습니까? 실적이 동반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지금까지도 아난티는 오히려 지금 금강산 개발 때문에 지금 금강산 그 개발 손괴 계정 때문에 마이너스까지 지금 안게 가는 그런 상황이 났던 거죠. 거기에 코로나 터졌었죠. 항상 10배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요 차트 한번, 지금 여기 월봉 차트거든요. 지금 여기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죠. 바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핀 같은 게 조금 다른 모습인데, 오히려 이게 더 안전하다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꿈의 소재 그래핀입니다. 뭐 그래핀 먼저 뜨다가 이제 그래핀 관련 소재 탄소 나노 CNT까지 해서 떠들썩했던 그때 대장주 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대장주? 그래핀의 대장주 바로 국일제지였어요. 그죠? 국일제지. 그러면서 지금 주가 보시면 여기서, 그죠? 최저점 373원에서 8,300원까지가. 근데 그래핀이 지금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핀이 지금 초전도체랑 똑같습니다. 국일제지도 한번 그 당시 실적을 보면 실적이 마이너스. 그리고 국일제지가 하는 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가 그 당시 기획하는 건 자회사 쪽에 했었는 거고, 이거 상용화되는데 10년에서 15년 걸린다.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지금 앞서 여러분들 아난티가 이렇게 바로 내려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항상 요거 노리고 많이 들어가시죠.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죠? 근데 이렇게 올라간 놈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봉도 있고 이렇게 봉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변형된 쓰리봉 형태인데, 요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최소 10년 이상 걸릴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데. 그리고 특히나 이 그래핀 관련해서 문제점은 뭐였냐면, 너무나 솔직히 그 당시 쓰레기 같은 회사들이 많았죠. 그렇다 보니까 상장 폐지되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또 살아남는, 특히 뭐 덕산, 하이메탈, 뭐 이런 오픈 베이스 살아남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냐면 확실한 자체 기술이 있는 회사. 그러니까 그래핀이나 뭐 이 오픈 베이스, 덕산 자체의 기술이, 이런 회사들은 살아남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참 보시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올라오고 있는 회사들 한번 본다고 하면, 서남, 그 다음에 뭐 서원, 이런 회사들은 자체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10년, 20년 걸리면, 에비타 때문에 이제 10년, 20년 걸리면 뭐 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런데 그 외에 뭐 모비스라든지 뭐 솔직히 파워레지스 같은 거 기본적으로 팩배터리가 훨씬 더 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초전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잘 가요. 특히 지금 계속 종목이 파급되면서 여러 가지로 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잘못 들어갔던 종목들은 정말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테마주 위주의 장세, 초전도체 위주의 장세, 이런 테마 이런 장세는 여러 가지 함수 부분이 있겠지만, 자, 개인 투자자들의 초급증 때문이 아닌가. 나는 빨리 해서 빨리 크게 돈 벌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이거 하지 마시고 주식하지 마.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싶으시면 차라리 암호화폐 선물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가장 빠르게 치고 갑니다. 돈도 빠르게 잃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크게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올 수. 근데 지금 주식 시장이니까 여러분들, 그나마 주식 시장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나마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투자 상품 중에서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에 와서, 근데 주식시장은 원래 이렇게 빠른 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주식, 이런 것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10배 가는 거는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1%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올라야 되고, 이런 종목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실적이 꾸준히 올라간다. 그런 실적의 꾸준히 대표적인 종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테마주가 움직일 때고 여러 가지 움직일 때가 있지만, 항상 주식회사, 주식의 본질은 실적,
여기 한 가지 기술적인 포인트를 얘기한다면 낙폭과대입니다. 좋은 회사가 많이 떨어지고 실적이 좋은 회사, 이런 종목들 찾고 개발하고 내가 꾸준히 들고 가신다. 여러분들의 투자, 여러분들의 계좌는 분명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그 이강 초전도체 관련해서 지금 이 폭탄 돌리는 이 잡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언급을 좀 드렸는데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퇴근길에 편하게 들으셨죠? 오늘 하루도 모두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캠퍼스 홍반장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댓글이 조금씩 달리기도 한데 뭐 어떤 댓글도 좋습니다. 댓글 관련해서 내용 좀 올려주시고 또 원하는 방송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한수님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하는데 저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유튜브 보다가 최근에 그 신장식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과일 박스에 선물 시청률 1위 했다고 이제 선물 오는 거 보고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 방송을 보고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을 좀 보셨다면 그런 선물은 제가 3만 원 이하까지는 언제든지 받을 테니까 부담 없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는 목요일날 또 재미난 거 좀 준비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조금 방송에서 조금 외면됐던 업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까 하니까 목요일 방송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저는 목요일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